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8월 둘째 주, 8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오늘부터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배초로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어디를 좀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님 계시는 부산에 아, 다녔습니다. 네. 재충전이 좀 되셨나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어요. 많이는 못 됐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사실은 또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이각 진영 대선주자들이 열심히 행보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마음 편히 푹 쉬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부산도 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지나면서부터 거의 4단계가 되어서 음, 뭐 서울 살던 사람들은 그나마 4단계 좀 몇 번 적응하고. 겪고 네. 뭐 적응도 되는데 부산은 처음이라서 저녁에 뭐 약속도 어떻게 되는 거냐. 아, 특히 이제 뭐 놀러 왔다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냥 음. 집콕하는 그런 휴가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충전하셨으니까 네. 오늘부터. 그래도 오마이뉴스 이 방송을 해서 네. 충전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 8월 2주 2주차 이러면서 결과 좀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조사 개요부터 저희가 잠깐 듣고 가볼까요? 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2,031명 18세 이상 남녀 네. 2,0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 9일, 10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네.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확한 내용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오마이뉴스 기사 보시면 옆에 자세히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누르시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희가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배초로 위원님의 총평부터 먼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수치를 잠깐 좀 보면 수치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상승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감, 뭐 올랐다 내렸다, 상승했다 하락했다는 것은 지난 조사 대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여기 내렸다고 표현을 할까? 제 리얼미터 제 오마이뉴스 하는 그 조사. 그렇죠. 그 조사와 이번 직전 조사를 대비해서 올랐다 내렸다는 네.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 보시고 음. 또 하나는 현재 발표되는 수치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체 적합도 말씀드리자면은 네. 윤석열 예비 후보 지난 전체 적합도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26.3% 나왔고요. 예. 이재명 지사 0.4% 포인트 상승한 네. 25.9이 나왔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낙연 대표 3.1% 포인트 하락한 네. 12.9%. 아하. 최재형 예비 후보 0.6% 포인트 오른 6.1% 각각 나왔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와 이낙연 대표는 그 약세, 특히 구체적으로 이제 부연하겠지만은 네. 윤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6월 2주 이제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6월 29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렇죠. 그 기대감이 이제 제일 올랐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락, 조정의 아하. 폭이 좀 깊어지고 있고 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1강 1중에서 2강체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약세를 그 다른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주행 거꾸로 좀 내려와 버렸고요. 그 이재명 지사는 뭐 이러저런 논란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강보합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좀 강하게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아하. 이재명 최재형 원장도 나름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네.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좀 아하.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는 이제 네. 이재명 강모합, 네. 이낙연 하락. 네.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은 윤석열 예비 후보는 이제 조정 국면. 점차 이제 그 상승 반전하지 못한 조정 국면의 지속. 조정 국면이다.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네. 자리를 이제 조금씩 잡아가는 뭐 그런 아. 형국으로 이번 조사를 그 총평 내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이낙연 약세, 이재명 지사는 약간 그래도 상승세는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재형 전 원장의 상승세도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하락세가 깊어지면서 더 이 폭도 커지지 않을까, 하락세가 좀 그렇게 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잘 버틴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 나름 버티고 있는 요인 하나죠. 그만큼 이제 어. 반문 정서, 반문 진영의 그러니까 대표 주자로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버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뭐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던 것 같은데 뭐 일일 일사고 뭐 일일 일설화 등 일일 일망원 뭐 이런 얘기도 일일 있고. 일망 그런 표현도 있던데 네. 그 뭐 후쿠시마 뭐 발언이라든지 여러 등등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점체 이제 뭐 등판을 했고 네. 특히 국민의힘 입당까지 했으면 아하. 뭔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을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버스를 타겠다라고 했으면은 네네네. 이제 그 안에 좀 호흡도 당내 이제 신입생으로서 좀 호흡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 갈등이 노출되고 아하. 있는 점은 어째 지지층 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불안함 내지는 뭐야 이런 데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뭐 그런 측면들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예. 지난 6월 2주차 조사에서 35.1 찍었고 이번에 26.3 지난 어허. 그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사이에 많이 빠진 것 같네요. 한 달여 빠졌고요. 네. 지난 금요일 이제 발표 갤럽 조사가 6% 포인트 급락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서 10%대로 내려왔다. 뭐 그런 그렇죠. 보도가 근데 많이 됐죠. 갤럽 같은 경우는 한 달 텀을 아.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난 그 시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네네. 6% 포인트 빠졌더라고요. 음. 빠진 폭은 이제 똑같이 한 이제 달로 빠졌는데 보면. 문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네. 그 등락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뭐 호재가 있으면 이제 받고 악재가 있으면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문제는 그 양상, 양상. 질 아. 특히 이제 뭐 약한 고리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네. 이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핵심 지지층. 할 수 있는 그 뭐 지역적인 아하. 또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념적인 네. 보수 그 아하. 세대라든지 예, 예. 이런层에서 나는 또 그 견조하게 밭에 수느냐 아니 거기서도 떨어져 나가냐 네.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강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구성에서부터 좀 질적인 어떤 위험도 좀 이번 조사에서 좀 보였다. 그래서는 향후 지지율 흐름에 있어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빨간불이 좀 켜졌다. 그렇게 그래요.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희가 볼 때는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떨어지 했는데 그렇죠. 한 달 전과 비교하고 추세를 본다면 추세를 봐야 되죠. 하락하고 있고 질적으로 봐서도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8일 날 예비 후보들 경선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윤 전 총장 다들 이제 전문가 분석가들이 네. 본 것은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입당 전에는 이제 공세가 주로 언론과 여권발 이제 공세였다라면 네. 이제 경선 버스에 몸을 실으면 안에서의 공세가 이제 아. 공격 이제 받는 네, 공격받는 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아. 그 두 개 언급했던 두 개 여권과 언론보다는 안에서의 공세가 더 거세고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홍준표 이런 분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이제 그 벌써 이제 벼르고 계시던데 네. 이미 뭐 간단하게 잽도 뭐 간단하게 몇 번 날리셨던데 그 안에서의 공세, 특히 이제 TV 토론, 특히 TV 토론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럴 때 실력, 네. 미천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향후 지지율 흐름에 있어서 큰 분기점 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예고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윤 전 총장이 지금 나름 더 큰 승리, 뭐 이탈한 네. 탈진보층까지 아우르는 아하. 기본 보수 진영에다가 중도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큰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라는데 지금 이제 탈진보도 이제 말고 탈해버렸고요. 네. 윤석열 지지율 흐름을 탈해버렸고 아, 중도층에서도 상당 부분 좀 말랐고 음. 나머지 이제 국힘 보수층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뭐 그 국힘 예비 경선까지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어쨌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큰 흐름을 봤을 때 네. 이번 주 다음 주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아, 그 향후 지지율에서 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갈림길이다. 예,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뭐 토론이나 이런 게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이걸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건 굉장히 좀 부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공당의 후보로 나선 사람은 네. 같은 후보군의 입장에서 서로가 이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뭐 의무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진영 내 여러 사람들이 묻는 거. 그건 좀 판을 넓혀보자면 이제 국회라는 장으로 옮겨 가더라도 네. 그것은 개인이 묻는 게 아니라 그 뭐 대변하는 그 사람이 묻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아하.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그또그 윤 전 총장도 직접 또 진화에 나섰죠. 자기도 네. 뭐 어제 뭐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어쨌든간에 그 피하면 마이너스다. 윤 전 그렇죠. 총장한테 오히려. 피하는 그 자체로 마이너. 아니 당신은 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라는 그 질문에 돌고래 대해서 돌고래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고등어 멸치랑 같이 하는. 나는 돌고래인데 뭐 멸치 고등어랑 네. 어울릴 수 있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만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올라온다라면 네. 이제 뭐 홍준표, 유승민 이를테면 신입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석열, 최재형 두 분과 네. 재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유승민 두 분 계시는데 특히 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랜 동안 쌓아온 내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정책적 깊이란 거 있고 또 지난 대선을 어쨌든 풀로 레이스를 완주했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를 보는 식견 그리고 깊이라는 것은 네. 당연히 이제 체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없다. 또 이제 1등 후보를 때림으로써 아하. 이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이제 1등 후보에서 빠지는 지지율이 또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궁금한 포인트인데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참석 안 하면 오만하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 홍준표, 유승민 등등 여러 주자들이 집중 공세를 할 텐데 네. 지금 구태여 아직 경선 버스 출발도 사실 안 했는데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거기 나가서 이렇게 공세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캠프에서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런 건. 이제 그런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짜여진 판이 벌써 이번에 뭐 두세 번 봉사활동 안 가고 뭐 패식 논란 네. 내지는 뭐 무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까지 더해지면은 네. 그렇게 혼자서 자기 장사할 거면 여기 왜 왔어 이런 청은 그 상식을 가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 네. 당연히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아하. 그럼 공부 다 하고 오든지 나중에 오든지 나중에 오든지. 급하니까 뭐 버스는 네. 타놓고 음. 행동은 딴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런 지적은 오히려 토론회에서 뭐 좀 준비가 덜 됐구나 그 네. 정도는 다 알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그거는 감안하고 볼 수도 미약하구나 있다. 뭐 그런 네. 건 이제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아하. 있지만 예. 이제 그거는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렇군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네. 그렇게 봅니다. 저희 즐거운 인생님께서 시청자께서 댓글 주셨는데 아무리 반문이라도 그렇지 윤석열, 최재형을 아니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국유치를 위해서는 1등 후보한테 좀 몰리는 집중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상품에 좀 네. 집중하게 되고. 신상 효과도 있고요. 아하. 아까 말했던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두 분 다 신입생이잖아요. 네네. 신입생이 뭐 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뭐 분위기도 조금 뭐 고조시켜 주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즐거운 반가운 현상인데 네. 문제는 뭐 신입생이 이제 기존 질서에 따르라가 아니라 나름 이제 새로운 신선함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야 되지. 근데 신입생이 벌써 뭐 구태 정치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저는 그 윤석열답지 못하다라고 좀 봐요. 네. 자, 그러면 이 18일 토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떻게 또 참여하는지 이걸
좀 보고 저희가 또 다음에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선 총장 이제 지난 그 전체 적합도 대비 봤을 때 네. 이렇게 뭐 충청, 그 음. PK 그리고 고연령층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 포인트 빠졌어요. 중도층에서도 4% 포인트 빠졌고요. 예. 저기 이제 보면 이제 지지율 하락 아까 좀 하락은 할 수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뭐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층. 충청에서 6.2% 포인트 빠졌고요. PK에서도 2.6% 포인트 네. 빠졌어요. 60대에서 7.5 빠졌고 어허. 그리고 이제 무당층에서도 7.1 빠졌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1% 포인트. 그래서 이제 양상이 아주 하락 어떤 깊이보다 네. 한 끝을 들어가서 보면 양상이 아주 네. 악성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점이 더 이렇게 뼈 아픈 아하. 대목이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지금 포인트 이 하락 포인트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한꺼풀 벗기고 들어갔을 때 본 네, 이게 좀 중요한데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뭐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이제 하락세는 좀 막고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지금 배철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상황이 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라고.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또 뭐 기다리고 있는 뭐 TV 토론까지 더해지면은 여기서 윤 전 총장이 무언가를 보여주지 네. 못한다면은 자칫 이게 하락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TV 토론 자체가 당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지지자들이 다 마음에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TV 토론 뭐 몇 번 하든 뭘 하든 해도 그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던 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텔레비전 토론과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입장 혹은 그 견해가 네.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강 효과, 리인포스 이펙트라고 해서 네. 기존의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더 이제 TV 토론을 더해서 이제 강화되는 효과, 네. 보강 효과라는 게 한 축이고요. 아하. 또 하나는 애티튜드 체인지, 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주류적인 견해가 뭐냐면 TV 토론을 통해서 내가 좀 지지했던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네. 그 일반적인 견해인데 네. 하지만 태도 변화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면 아하. 이제 저렇게 저것밖에 안 돼. 왜냐하면 TV 토론이라는 것이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고 후보들 간이 나란히 이제 서면서 현장에서 적시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큰 사고 혹은 전혀 자기들을 진영에서 정체성이라든지 그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급변 냉각할 수 있는 게 또 그 여러 캠페인 운동 방식 중에서 TV 토론 했을 때 그 위험성도 상당히 그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민주당 경선을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그 바지 발언, 다른 맥락, 다른 말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네. 또 바지 발언이 이제 이재명 지사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뭐 그렇게라도 제가 해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마음 진정성은 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 끝단에 남는 거는 바지 벗을까요? 그 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 가해졌던 이제 뭐 공격들, 그 부적절 결국 이재명 지사가 그건 뭐 일주일 내내 뭐 미안하다지만 계속 그 따라다녔거든요. 아마 그 바지 발언은 본선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런 그 돌발 사고들은 지지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으로도 작용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거세게 이제 몰아붙이는데 자칫 뭐 짜증 섞인 태도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툭 튀어나온 단어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그 단단히 준비하지 않고 그 뭐 지금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그런 큰 위험이 있고 거꾸로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분 같은 경우는 추월할 수 있는 모멘텀을 거기서부터 단서를 찾으려고 뭐 면밀히 준비를 하실 텐데 어쨌든 그 TV 토론을 어떻게 넘어갈지 또 첫 라운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 좀 네.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태도나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게 다 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 그 요소가 현장에서 되고 바로 라이브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편집하거나 할 수가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물릴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첫 토론을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하락세 근데 내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재명 경기지사 선호도 자 그래도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상승 중인데. 강보합 이렇게 네. 하면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뭐 때리기 혹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네.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 먼저 본 것은 네. 이재명 지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아. 흐름에서 이번에 좀 주요한 그런 현상들을 좀 발견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 전체 적합도에 봤을 때 그 이전 조사에서가 32.2 나왔는데 이번에 38.5 나왔어요. 네. 그 호남권에서. 호남권에서 호남권에서 이제 예. 이제 이낙연 지사랑 그러면 좀 붙어 있었던 것이 이제 네.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그널을 좀 읽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호남에서 이제 40 수준을 건집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 지역 권역을 보더라도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유권자가 제일 많아요. 네, 네. 조사에서 봤을 때는 인천 경기를 같이 묶어서 권역으로 보는데 네. 인천 경기권에서 이재명 지사 그 적합도가 30.8에서 32.2 나왔어요. 즉 가장 상징성이 크고 네. 그리고 이제 당원 유권자 분포가 가장 많은 호남에서 38%, 40% 수준에 건접했다. 그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인천 경기에서도 30에서 32로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50%를 넘었습니다. 이제 지난 조사가 48.3이었거든요. 이번 조사가 51.4. 네. 즉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 어떤 상징성이 크고 덩치가 큰 호남과 경기 인천. 호남과 경기 인천.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48에서 51.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만약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1라운드에서 결선 투표 없이 과반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큰 덩어리인 호남과 이제 수도권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 저는 이제 거꾸로 놓고 보자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겠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그 과반을 넘기에는 조금 뭐 부족한 뭐 2% 부족한 수준을 봤는데 이 지금 호남 그리고 뭐 수도권 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를테면 이제 50제명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50제명이 되고 호남에서 40제명이 되었다. 50제명, 40제명. 이 정도 한다라면 네.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다. 이제 마지막 이제 TV 토론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된다라면 네. 이 흐름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그렇게 공세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이 흐름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1라운드에서 그 결선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네. 시간이 아마 오늘 여러 후보들이 오늘 이 캠프에서 이 조사 결과 보도 자료라든지 내용을 봤을 텐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 아마 제일 반색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임계치에 올라고 거기서 더 치고 나가야 될 이제 예. 호남.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앞자리 수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많고 거꾸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이야기하면 네.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인데요. 그렇죠. 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모습도 그 안에서 보였고. 이제 뭐 특히 호남이나 100% 되는데.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서 보면 7.7% 포인트 빠졌어요. 서울에서요. 예. 어허. 지난번 조사에서 19.2 나왔는데 이번에 11.5. 네. 그나마 앞자리 20% 수준에서 버텼던 것이 이제 낙폭이 크고 그 서울만큼 낙폭이 큰 지역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 지난번 봤어요? 조사했을 예. 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30.7 나왔거든요. 네. 그 이재명 지사랑 우리 1강 1중에서 2강으로도 가는 거 아니냐. 골든 크로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죠. 심지어 골든 크로스 네네. 얘기 나는데 지난번 조사에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32, 이재명 30,
네. 이른바 그런 그 짱짱하게 붙어 있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1강 1중에서 2강이다. 뭐 골든 크로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전라 호남에서 직전 조사 30.7에서 이번 조사 23.0으로 7.7%포인트 떨어졌어요. 하락폭이 크네요. 낙폭이 이 정도면 네. 그 충격에 가까운 수치라고 좀 보였습니다. 아. 결국 이제 뭐 호남에서 이긴다고 전체 판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전체 민주당 당원 음. 분포를 보면은 40%가 이제 호남에서 네. 그 호남 분들인데 음. 가장 큰 지역이면서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이 또 호남에서 네. 이렇게 이 정도 낙폭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오늘 이낙연 대표 캠프 측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예.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음. 뭐 이 결과를 뭐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네. 등부터 시작해서 좀 캠프에서 이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호남을 돌고 공을 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추월을 하려면 추월을 할 수 있는 힘은 호남에서부터 좀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했는데도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타난 것을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인식해야 하고. 되나 이 해석도 아마 굉장히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네. 지난 조사가 34.4, 35%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사 30.0. 아하. 물론 앞자리 3자는 찍혔지만은 네. 낙폭이 이제 지난 조사 대비해서 4.4. 그럼 도대체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쭉쭉 미끄러졌냐? 그러게요. 2주 사이에. 아니. 물론 일은 있었죠.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낙폭이 아하, 큰 아하. 일이야?라고 이제 성적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황당 내지는 좀 쇼크에 아하. 가까운 수준 아니냐 좀 쇼크 받았을 것 같다 캠프가. 그렇죠. 진짜. 실제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지난번 2주 전에 이제 전체 적합도를 놓고 보자면은 네. 그래프 띄워주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그래프. 6월 네. 4주 이제 8.4 한 자리에서 네. 그 7월 2주 뭐 2주 사이에 15.6 거의 뭐 더블 쳤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경선 시작하면서 따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네. 15.0에서 16.0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는 이제 10% 차이 이제 한 자릿수 근접하면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네. 그랬을 때 1강 1중에서 2강으로 재편 기대감도 높아진다. 네. 이런 표현들도 했었는데 아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올라왔던 요인을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때 이제 막상 경선이 시작되고 나란히 서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특유했던 장점, 이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토론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안정감 뭐 이런 당 것들. 대표가 이제 뭐 국무총리 네. 하면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 아하. 그래서 이제 토론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나왔고 또 음. 안정감. 즉 이제 이낙연 대표의 장점이 네. 이제 환경과 계기를 통해서 드러났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낙연에 대해서 그래도 이낙연 아니냐? 네. 반 이재명 이제 흐름 기운들이 이낙연 아하. 쪽으로 좀 모아지면서 이제 그 급등 요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 또 한편 뭐냐면 정작 바지 바른 게 불지른 분은 정세균 전 총리. 총리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자칫 이제 캠프에서 오독 내지는 이제 오해란 게 뭐냐면 네거티브 하니까 효과 있더라. 아하. 그 이제 바지를 물고 이제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백제 발언. 그렇죠. 이런 문제들 같은 예, 경우는 예.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가 어쩌면 이낙연 대표의 장점을 희석 내지는 가려버렸어요. 결국 그러면서 이재명 때리면 내 지지율 올라간다는 그런 단순 셈법 혹은 인식에서 계속 그 모드를 가져가는데 특히 이번 조사에도 반영됐지만 그 서른 의원이 이제 이낙연 대표님 그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무게가 다른 뭐 대변인 뭐 의원 그분들 발언도 뭐 적잖은 무게를 가지지만은 네. 선대위원장의 발언의 무게는 그런 좀 다르게 그분하고 느껴지죠. 무게, 무게가 있죠. 급이 다를 건데 이제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있었죠. 아. 한 줄로 정리하자면 경선 불복 시사 발언 그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왔는데 네. 그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 진보층에서 봤을 때는 뭐 추미애
지지하든 박용진을 지지하든 김동완 지지하든 그 원팀 협약식도 하고 이제 그러지 그렇죠. 말자라고 했는데 네, 네. 이제 본인은 이제 뭐 그렇게 다른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선 불복 시사 당장 언론의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또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맥락 발언 맥락에 좀 그런 것도 좀 없잖니. 뭐 지지자들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려로 그렇죠. 얘기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건 해석이 아니지 되고 있어서. 않느냐. 저도 선은 지켜야 되는데 네. 이건 가도 너무 간 거 아니냐. 저도 아하. 이제 우리 원팀 협약시하고 이렇게 일선에서는 그 선거인단 네, 모집하고 네. 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누가 되면 난 못하겠어. 그래서 또 이제 결정적으로 뭐 30%그 사람들은 뭐 욕설 파일을 드는 사람들 이런 같은 경우는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거는 이제 네. 각 당 진영을 놓고 봐더라도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벌어질 텐데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네. 그 정체성 내지는 어떤 그릇을 깨는 발언은 아하. 그 자체로 지지층 모두에게 그 비난 비판을 면치 못할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뭐 선을 넘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선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부제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나중에 결론을 네, 말씀드리는데 결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네. 딱 선 넘었다가 어떻게 아. 제 쓴 걸 보셨는데 아, 그래요? 뭐 뭐냐면 그 텔레파시가 발언에서 통했어요. 결국 네. 이낙연은 자기의 장점으로 아. 그 기회를 그 플러스 조합하면서 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해서 이재명 때린다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격수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알아서 저격해 주시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언론에서 그렇지만은 추미애 뭐 정세균도 뭐 이제 이낙연 뭐 때리기 뭐 아하. 2위권 쟁탈 이러면서 앞에서는 잡지 못하고 뒤에서는 쫓겨온 좀 만약 그런 그분이 지난 2주 사이에 백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더 그 안정감의 현안에 대한 무게감. 깊은 이해 또 이낙연의 또 사이다라는 게 있다면 그 이재명의 이재명의 사이다가 사이다. 있다면 네. 이낙연의 안정감 뭐 아하. 현실인식 그리고 이제 그런 장점으로 어필했더라면 만약 그 간격에서 조금 더 좁혔더라면 네. 이재명 지사 아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화급했을 텐데 네. 그 간격이 오히려 진짜 전략적 판단. 저도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선거 정치 캠페인을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네. 한번 사례로 왜 아하. 추월하지 못했을까? 왜 추하지 그 못했을까? 상황 판단이 물론 그러니까 크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이제 재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남아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올랐을 때 이게 요인이 어딘가를 면밀히 좀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아하. 모드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가는 이렇게 급락도 맞을 수 있다. 근데 출렁거림 때 폭이나 패턴이 네. 굉장히 좀 그 악성. 아까 윤석열 예비 후보도 악성이지만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아하. 악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 지지층들의 어떤 감수성은 물론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발언은 네. 진짜 그 선 넘은 발언이에요. 그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낙연 대표의 어떤 하락세가 이제 뚜렷이 보이는 게 아하. 저희 조사 같은 경우는 2,000명 조사에도 불구하고 3.1% 포인트 빠졌다는 것은 네. 굉장히 큰 크다. 그 이제 호남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게요. 그 부분이 그냥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다른 수준. 일단 약한 고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 이슈를 통한 모멘텀 플레이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보이지만 네. 아까 말씀 그런 층 특히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일정들이 이제 근접해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 낙폭이란 것은 네. 이 정도 사리부터도 모자르판에 그중 7% 이상 뭐 민주당 지지층 호남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네. 이른바 딥 임팩트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원학님께서 여론 추세 분석과 동향 원인 분석이 정확해 보입니다. 이렇게 또 배철호 의원님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민주당 이 투톱으로 꼽히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주자의 여론조사 분석까지 좀 해봤는데, 자 짧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확 치고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지율의 상승 내지 하나 보면 이제 두 가지가 흔히 네.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는 이슈를 통한 모멘텀 플레이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펀더먼털을 다지는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네. 이렇게
그 확산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최 원장 최 후보 예비 후보가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봐왔던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전체 적합도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봤을 텐데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최 원장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처음 지난주 이제 그 첫 이제 두 자리 10.7 찍었는데 이번에 12.5 찍었어요. 그래 좀 올랐네요. 계속적으로 어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제 반경도 조금씩 이제 넓혀가는 네. 그런 것들이 첫 조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제 쉼 없이 이제 따박따박 가고 있다. 그 에너지를 네. 상승 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있다.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도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PK에 이제 공을 들였잖아요. PK 이제 맞아요. 방문도 대구도 하셨는데 가고. 그랬을 때 PK에서 이번에 그 7.98 나왔어요. 네. 그 서울에서도 이제 8.7. 아하.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가 그 안에서 이제 경선 티켓을 잡으려면 결국 이제 TK, PK 그렇죠. 영남 경선이라면.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네. 수도권 아. 이 두 가지 축에서 그래도 이제 그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그 TK, PK 영남권에서 그러는데 네. 어쨌든 그 PK에서 자기 홈 내지는 뭐 근거지라고 이제 주장하는 혹은 뭐 관계 있다라고 하는 PK에서 5%에서 이제 8%대 완전 PK에서 두 자릿수를 찍고 네. TK에서도 두 자릿수를 찍는다라면 네. 그 전체 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최재형 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15%가 가능하다라는 단순셈법이 아하. 되거든. 만약 최 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15%, 네. 전체 적합도에서 10%라고 된다라면 아마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변화도 그래요. 꼭 그 예. 말은 곧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만큼 내려앉았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하. 그런 측면들 그렇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대체자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하고 또 지금 뭐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신입생 두 분이 국민의힘 나름대로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또 그 국민의힘 보수 야권 적합도만을 놓고 보자면은 전체. 예, 네, 재수생 두 분도 나름 이제 힘을 좀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본다면 이번 그래요? 조사에서 놓고 보자면 네. 보수 야권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제 15.4, 아하. 유승민 전 의원 11.4. 네. 이제 윤 전 총장이 27% 나왔지만 두 분도 나름대로 나란히 두 자릿수를 찍었어요. 거기다 최재형 원장이 이번 조사에서는 8.3 나왔지만 네. 만약 중위권에서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까지 10%대 후보들이 세 명이 포진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이 이제 지금 30%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네. 20% 후반대에서 정체 내지는 조정되어 있는데 아. 이렇게 10% 후보 세 분과 20% 후반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윤석열 이 1강 3중 구도에서 저는 스타트 라인에 제일 먼저 뛰쳐나갈 분이 최재형으로 보고요. 그다음 유승민 의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이제 유승민이 경제에 제일 밝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이제 개혁 보수라는 뭐 예. 상징성도 있고 아하. 나름 그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저력도 있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유승민, 최재형 두 분이 이제 중위권에서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 달려나간다면 TV 토론을 통한 유승민, 조직을 통한 최재형 네. 이런 이제 압박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 버티지를 못한다라면 네. 1강 3중이 그냥 4명 신입생들 재수생 둘이서 나란히 붙어 있는 그런 관계 국면으로도 갈 수도 있다. 저는 그 스타트를 최 원장이 네. 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펀더먼털이 굉장히 단단하고 영입하는 캠프 구성을 하는 보더라도 저분 간단치가 않구나. 보통 우리가 선거를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명분을 기치를 건데 명분전이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영입 전쟁이에요. 각 후보에서 누구 누구를 모셔오나 누가 그 사람과 같이 하나 그것을 보는 포인트는 후보가 어떠하냐만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캠프 구성 몇 명과 최재형 원장 캠프 구성 몇 명을 보면은 네. 그 여의도 사회에서는 이제 기자들 평가를 보면은 체급과는 달리 평가와는 네, 달리 네. 몇 명도 구성도 뭐 밀리진 않는다. 그런 평가라는 것은 최 원장이 그 포텐이 그 이제 포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화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최 전 원장을 향한 뭐 이 사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잘 모르고 공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여전히 한계점이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준비 안 된 모습들. 제가 너무 최재형 원장 너무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좋은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어쨌든 좀 흥미롭게 보기 때문에 아하.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다른 후보들 다르게 유일하게 이제 계속 그걸 올라가는 그런 올라간 점들을 추세를 이제 좀 그런 보이고 것들을 있는. 이제 뭐 제가 뭐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계속 처음부터 계속 최 원장 지지율 그 분석과 전망을 같이 했을 때 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나눴던 얘기만큼 흐름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드린 거 물론 한계도 있죠. 한 번에 이분도 한번 고비를 한번 맞을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이제 신입생이니까 봐주는 거 있지만 네.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견제구가 안에서부터 날라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놔두선 안 되겠네라는 네, 네. 게 일단 뭐 준비 부족이라든지 그런 이제 또 편향성이 물론 그 편향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땐 편향성이지만 그 지지층 안에서 보면 또 선명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보수적인 그런 그렇죠. 선명성 보수성에서는 보여준다. 뭐 아. 일단 우리가 볼 땐 편향성이지만 적극 네. 선명성인데 이제 편향성과 선명성의 경계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뭐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거 괜히 아는 척했다가 더 크게 까이는 것보다 근데 문제 여기까지죠. 네. 두 번 세 번 모른다 그러면은 계속 준비가 안 된 모습 안 되죠. 보여준다면 그게 딱 여기까지 이런 데면 모름 찬스 쓰는 것도 여기까지인데 네. 두 번 세 번 이제 남발했다가는 그렇게 준비 안 되셔서 뭐 도대체 뭘 하시겠느냐 네. 이런 질문이 이제 곧 봉착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물쭈물 답을 유예할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젠 진짜 실력을 좀 보여준다. 실력을 이제 보여줘야 이런 말씀이시고 양자 대결 결과를 양자 좀 대결. 보면 글쎄요 이게 윤 전 총장이 앞서가는 또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아침에 걸까?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보도 자료를 내면 이제 기자들 상대 이제 뭐 톡터뷰 혹은 뭐 인터뷰를 하는데 네. 다들 이렇게 물어온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윤석열 전체 적합도 진영 내 적합도 다 조정 빠지고 내지는 있고. 예, 빠졌는데 예. 어떻게 양자 대결에서는 지난번 그러게요.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 지난도서 40.7 나왔는데 이번에 42.1 올랐어요. 이제 이낙연 대표와 양자 대결이 지난번 42.3에서 이번 43.7 공교롭게 1.4% 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 적합도에서는 떨어졌는데 네, 가상 네, 대결에서는 왜 이겼냐? 왜 이럴까요? 그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뭐냐면 이게 양자 대결이라는 것은 인물 간의 어떤 평가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진영 간의 어떤 전체 총합을 봐야 된다. 사람이 어떻다라기보다는 네. 그 교체론과 재창출론 그리고 아. 이제 그 국민의힘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체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대결에서 좀 봐야 될 문제인데 네. 그렇다라면 뭐냐면은 이 조사가 진행됐을 때 그 이슈에서 전체적으로 대통령 평가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아마 국정 평가나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희들도 그 점 주목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이제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도 네. 제때 못한다라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아하. 시인을 했죠. 예. 이제 복지부 차관이 가서 현장 가서 모더나 찾아가서 그 이제 항의한다. 하겠다. 물론 모두나 미안하다지만 그거는 네. 이제 미안한 거죠. 예상대로 이제 그 백신 수급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 특히 코로나 상황이 이제 2,000명대 지금 3,000명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 끝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뭐 정부 역할로는 피해갈 수 없는 물론
방역이 지금까지 잘 되었지만은 네. 이제는 그때 상황이 이제는 백신 수급이라는 것은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투명했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 네. 또 하나가 이제 대북 경색되어가는 이제 대북 아, 문제를 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풀릴 줄 알았는데 근데 2주 정색이 전에 다시 이제 돼서. 통신선이 이제 개복된 복원되면서 네.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사실 더 나간 그 말이 왔어. 아니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예열시켜서 남북 간에 이제 신북풍 만들고 내년 2월달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리고 시진핑이 자리 깔아주면 삼자 하면서 아, 마지막 반전 카드로 북풍으로 뭐 지금 벌써부터 네. 지금 이제 시작하냐 그런 말이 올 정도로 아, 어쨌든 결국 이제 북풍 문제, 대북 아. 문제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 피해갈 수 없었던 이슈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통신선 복원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되면은 이제 뭐 좀 경색됐던 요인들이 풀리는 건데 네. 이제 김여정 뭐 하명 논란, 남 한미 연합사 이제 훈련 네. 두고 어떤 갈등, 또 북한에서 연일이 이제 말폭탄 이제 붙는 거에 대해서 이 뭐냐? 네. 저 이제 코로나와 이제 남북 관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권의 지지율, 국정평가라든지 이제 민주당 지지율, 또 이것이 이제 후보 지지율로 뭐 투영 투사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런 측면들이 그게 좀 작용했다. 좀 위축 내지는 좀 조정 네. 요인으로 작용한 아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네. 윤석열 단 후보 감으로는 평가로는 떨어졌는데 아. 대결에서는 왜 이러는데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진영 간의 어떤 합성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조사 대비해서 네. 가상 대결에서는 이겼고 민주당 후보들은 나란히 네. 지난 이재명 지사가 지난 조사에서는 38에서 이번 35.9, 이낙연 대표 37.2에서 네. 33.0. 물론 아하. 낙폭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이재명 지사보다 좀 컸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네. 후보군, 특히 여당 후보 군들은 예. 어쨌든 국정평가나 민주당 지지율 전국의 어떤 흐름하고 피해갈 수 없거든. 숙명적인 어떤 관계인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네. 후보 가상 대결에도 좀 투영되었다. 아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예. 맞을 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8월 2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를 쭉 분석을 해봤고요. 자, 준비해 오신 예. 부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늘 택시 타고 오는 내내 그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컨셉은 태서형 경선이 왜 이래? 이랬습니다. 네. 이제 여쪽 야쪽 이제 따로 했었는데요. 네. 여쪽에는 아까 혹시 우리 박 기자님 이거 컨닝 하셨나 싶어서 제가 근데 선 넘지 맙시다. 아, 선 넘지 마시다. 이제 아무리 이제 네거티브는 사실 선거의 그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그 선거 운동이면 내가 되어야 할 이유와 상대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네. 그래서 금도라는 게 있다면 아무리 하더라도 그릇은 깨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원팀 협약식이란 것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 네. 것인데 물론 저는 이제 경기 도지사직 관련해서 이럴 때 공방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네, 네. 그건 이제 그걸 공개할 수 있고 하려면 던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냐, 책임지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있지만 이를테면 욕설 들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 왜 그 이재명 드랍 이낙연 드랍하면은 이재명 네. 그 지지층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좀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욕 들어보면 나는 모를 일이 이제 그런 것은 네. 그 이제 지지층들의 어떤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정면으로 건드린 중앙성 침범 수준의 어떤 그 발언이라고 네. 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선 넘지 선 넘지 맙시다. 맙시다. 알겠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야권 약간 네. 개 섞어라. 계속 거라. 이거 뭔가요? 이제 약간만 이렇게 이제 중위권 후보들이 이를테면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원장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갈 것으로 이제 펀더먼털이라든지 새가 이제 주목도가 있지만 최재형 네. 원장이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유승민 대표도 이제 TV 토론에 그분이 이제 그
보수 개혁 보수에 대해서 꾸준히 주창해서 나름대로 형성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 전공하셨죠. 경제 문제에 대한 식견 이런 것들이 이제 나란히 세워주는 TV 토론에서는 그 차별화되고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저력이 이제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모멘텀이 지지율 이제 있을 테고 이번에도 두 자릿수 나왔는데 예. 또 홍준표 대표 물론 이분도 이번에 범진보 범 보수권 안에서 이익권 나왔는데 이분도 나름 그 독설만 좀 자기는 뭐 독설 아니다라고 하는데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지 네. 독설이냐 아니냐 국민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이분이 한번 물고 가면은 그 독사 같은 파이터거든요. 네, 독사 같은 파이터. 뭐 그런 또 맷집이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총장 시절, 검사 시절, 검사라는 지위가 또 이제 간부로 고위 간부로 갈수록 그렇죠. 자기 말하면 뭐 듣기만 예. 했지 누가 거기 빽하고 뭐 덤벼드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 근데 이제 말로만 아이고 나도 맷집이 있어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처럼 얌전하게 아. 묻고 뭐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그런 거 아. 그런 걸로 나도 맷집이 있다 나도 당당하게 한다 국정감사에서 여권 후보들에게 이제 정책 질의하고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대던 것과 네. 홍준표 한 분 상대하는 거는 그 급이 달라도 한참 다르고 아, 기대가 됩니다. 뭐 무게감이 전혀 다르죠. 어떤 이 토론이 아니 그 상황에서 벌어질지. 어떻게 자기도 국정감사할 때 네. 나도 그 공세 다 당해냈다. 나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맷집 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아하. 제가 만약 윤석열 후보 관계자라면 또 네. 윤석열 후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후보님 그거 아닙니다. 아하. 국정감사에서 그런 거는 그나마 지켜보고 뭐 틀 안에서 하는 음. 거지만 네. TV 토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 같으면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네. 홍준표 이분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된다라면 아까 계속 계속거라. 이제 네, 홍준표, 하고 있네요. 유승민, 최재형 이런 나란히 10%권에 있는 형성된 20%그 후반에 정체되어 있는 그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진짜 그 좀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피했다간 더 큰 거 맞을 판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전개될 네. 국민의힘 경선도 그 민주당 못지않게 한번 세게 타격전이 벌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선 넘지 말거라, 계속 거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유,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분석 잘 들었고요. 2주 뒤에 다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때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